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자는 얘기는 우리 조합이 언제까지 반목 잡아가며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서로가 오해를 했다면 풀어야 될 것이고, 알고 싶은 거 있다면 알아야 될 것이고, 사실이 맞다면 맞은 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감없이 모든 걸 질문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온다코를 갔는데 저것은 온다코리 저것을 어떻게 길이 있어서 갔는가? 앞으로 저 온다코리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는 까마득해. 저들이 답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저 부사장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들이 지발 공정한 배차 담보해줘라.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라. 그리고 콜비를 적당한 선에 받아라. 우리도 콜 손님을 물어다 주니까 우리도 그만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저기는 갖고 있다. 그러니 지금 59,000원, 99,000원 받지 말고 2만원대. 응? 그리고 콜도 한 건당 예를 들어서 3.3% 정도. 그러면 만원짜리 태우면 330원이거든. 이런 선에 어떤 협의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카카오를 등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만났느냐? 왜 이걸 했느냐?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으로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왜 했느냐? 5만 가지거든. 5만 명의 생각을 다 똑같이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 목표는 보십시오. 카카오는 잡습니다. 증인 안 되면 제가 그거 할 거예요. 우리 5만 명 한 달만 카카오 죽이자. 제가 끝까지 가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믿고 딸겠군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뭐 잘 알다시피 복지협의라는 게 그달 걷어서 주는 제도로 지금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후보로 나오실 때 공약사항에도 복지의 부분은 해결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공약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고견 듣고 싶습니다. 예. 50년 전에 우리 조합이 탄생하면서 복지 이직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정치를 잘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끌어다가 이 복지 이직금 제도를 좀 뭔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합에서 사업을 잘해서 돈 벌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부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는 지금 얘기한 대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용역을 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얼른 생각하면 충전소에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넣으면은 임시 방편에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TF팀 운영비를 연합회에서 지원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뭐 그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전국 이사장님들은 청와대, 국회, 카카오 본사에서 시위를 하면서 뭐 이거 뭐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아주 뜨겁게 달궈 올렸었는데 그 뒤로 한 번 사진 찍기 위한 모습이었는지 조합원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사장님 취임 때 가맹조합원은 약 3,000명이 있었으나 최근 3개월이 지난 현재 7,000명으로 늘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전국을 대표해서 TF팀이 구성을 해서 이 비용은 연합회 부담하도록 하자. 제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장이 좋다. 그러면 이 경비를 지원한 것은 서울에서 주관을 다 하더라도 경비는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할 때 뭐 1억을 주냐 2억을 주느냐 이걸 떠나서 경비가 얼마가 나오면 후 요청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TF팀에서 구성해서 전부 운영한 비용을 대충 계산하면 1억 4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걸 연합회에다 지금 신청하려고 그래요. 지방이사장들이 16개 시도조합이면서 연합회장하고 다 하면 17명이거든요. 17명이 3개 조를 나눠갖고 청와대, 나는 청와대로 갖고 이제 국회, 가까워 본사 이렇게 세 가운데를 나눠갖고 첫날 시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1인 시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쭉 있잖아요. 지역의 대의원, 지역의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지역을 쭉 해서 소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사장이 들어갈 시간이 아직까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사장들이 그냥 뭐 일회성으로 끝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가맹 조합원 수가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성남조합하고 지방조합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서울조합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카카오가 그 가맹 사업을 하게 된 그 과정도 우리가 잘 가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남하고 대전하고 제주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기적으로 단원에 어떤 내리는지를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시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를 오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서울조합도 여기 가맹돼 있는 조합원을 탈퇴도 시킨다. 너네들 왜 이런 걸 자꾸 하지 말라는 걸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조합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조합원을 제재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저기 지금 우리 충전소가 13개라고 들었습니다. 12개. 12개요? 예. 저기 앞으로 뭐 20개로 늘린다는 말이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충전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석 연료가 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더 좋은 일인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합 홍보위원들이 한 15분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예.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홍보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홍보위원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뭐 욕도 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홍보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량이 줄어들면 여기에 수소 충전소도 들어야 되고 전기 충전도 들어야 되고 난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소는 어쨌든 무슨 충전소가 됐든 충전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쓸 수 있는 충전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LPG만 조금 지나면 전기라면 전기 충전소로 바뀌게 될 것이고 수소도 바뀌게 될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연료만큼은 우리 손으로 공급이 돼야만이 일반 충전업자들한테 횡포 안 당한다. 20년 전, 15년 전에 충전업자들한테 횡포당한 거 아마 오래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때로 회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일반 충전업자들한테 우리가 대우받는 게 왜 그런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회귀해서 충전소를 또 접는다고 보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충전소는 어차피 가야 된다. 그러면 LPG에서 전기든 수소는 바뀌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충전소에서 그거로 바뀌어야 된다. 충전소마다 지금 전기 충전 다 바뀌어요. 수소 충전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늘려서 맞겠군요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위원이 15명인데 홍보위원회 교육 문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한다면 교육을 해서 홍보위원으로서의 부분은 많은 조합원들을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홍보위원들의 임무인데 예를 거기서 뭐 욕을 하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홍보위원들의 어떤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연마다 해년마다 행사 치르고 그런 걸 조합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시 업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예. 근데 조합에서 단 한 분도 안 챙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바빠서 우리 부이사장님을 보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넘이 행사하는 부분을
근데 우리 부회장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난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조합 차원에서 그냥 묵념하고 오라고 내가 했는데 가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조합에서 좀 신경을 좀 쓰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조합원이 예. 알게끔 해갖고 예. 참여하게끔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런 부분이 좋은 진원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할게요. 그거야 뭐 성의만 있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예전에 부지부장 제도를 민원실장으로 하셔서 정관을 예. 바꿔서 그거를 예. 한다 그러는 거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지부에 가보면 상조의 직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굳이 상조의 실장님을 뽑으셔서 그렇게 해야지 되나 이런 것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조 직원이 지부마다 있어요. 원래 2명씩 있어요. 2명. 많은 데는 3명 있고 상조의 직원들이. 근데 지금 전부 다 1명뿐이 없어. 지금 1명뿐이. 그래서 상조의 직원이 1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해. 상조의 직원을 뽑아야 돼. 상조의 직원을 뽑아야 돼. 그런데 제가 이걸 안 뽑고 있거든요. 직원이 와 앉아서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를 대변하는 조합원이 와서 앉는 게 좋으냐 제가 이걸 판단한 거예요. 지부에 지부장이 자기 개인 일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디 뭐 서울시든지 조합에도 들을 수 있는 그 지부는 비어 있어요. 직원만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 차순선이가 왜 해야 되는 건가를 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시라니까. 직원을 2명 있는데 1명을 빼고 직원보다는 우리 조합원이 가서 앉아서 민원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제가 됐든 상조가 됐든 우리 조합이 됐든 마을금고가 됐든 모든 민원은 우리 조합으로 들어옵니다. 마을금고도 우리 관계없어요. 상조 공제도 관계없고 충전 사업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1년에 5만 명이 한 건만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만 건이에요. 5만 건. 그런데 이게 누가 처리하고 있나 봐봐요. 지금 그냥 조합원들이 다 배앓이하고 있어요. 한 명만 나면서 불효불급한 부분을 줄이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새벽이라도 사고 나서 이리 뛰고 저리 그럴 때 나 좀 도와줘 하면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뛰어가겠거니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여성 기사도 있지만 남자들도 그냥 무자비하게 맞아가지고 하는데 도둑놈이 그렇게 무슨 가시망을 쳤거나 그러면 범죄를 할래도 멈칫한다는 말이 있어요. 범죄 그 사실 심리학자 얘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칸막이 같은 거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 조합 돈이 또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조금 서울시에다 보조 좀 하는 것도 좀 요청 좀 해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떨까? 그래 여성 기사분들은 더 좋은 거고 예. 그런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험을 느끼면은 어디 뭐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지금도 그게 현광대에 깜빡깜빡 들어오겠거니 그 제도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이걸 달아놔도 안 되고 뭐 어디 제일 가까운 데다 내가 다루는 방법은 이제 뭐 연구를 하겠지만 다르면은 즉각 그 주위에 그 경찰이나 그 페트로크하고 연결해서 출동하겠거니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정부에서 부담해 주느냐 이 부분은 좀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이 벽 설치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겁을 하더라고요. 이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설치보다는 그 아주 기록 그 뭐 반경 30m가 전부 저기가 녹화가 된대요. 이게 저기 뭐 20일 동안 녹화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CCTV 요즘 최신 뭐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할 것이냐. 그러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위험이 있으면 아니 위험이 있어서 112 신고하면 그놈이 112 신고가 내비둡니까? 그런 제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해서 뭐 핸들 옆에 보면 달아서 딱 누르면 이 누르는 게 그 금방 파출소
그 금방 하여튼 그 어떤 그 출동하는 뭐 119가 뭐 접수가 되든 즉각 접수돼 갖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